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이제 막 5살이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는 곳은 서울 인접 지역입니다. 친정은 부산이고 시댁도 거리가 있어서 자주 왕래하기 어렵지만 속은 참 편합니다. 저는 코로나 전까지 시댁 근처에 살았었으며 시가와 따로 떨어져 살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시댁과 아예 연락을 끊는 것은 아니지만 명절 등은 챙기고 남편 통장에 봉투를 보내는 정도입니다. 또한 시가 식구 중에는 남편의 누나와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구슬리기도 하셨고 식구들끼리 안 보고 사는 것이 말이 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시댁에는 당분간 바퀴를 끊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누이와 잘 지내라는 말은 쏙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강력하게 말을 못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칠 만한 입장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시댁에 도움받은 거 일절 없었습니다. 결혼 때부터 애 낳고 살만해질 때까지 10원 한 장도 도움받은 거 없고 오히려 저와 남편이 시댁에 더 퍼주고 살았어요. 저는 임신 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빼고 쭉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직원 복지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임신하고 애 낳은 후 육아휴직하고 나서도 경력 단절 없이 쭉 일할 수 있었고 진급하고 나서 연봉도 많이 올랐습니다. 버는 돈은 남편이 조금 더 많긴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애를 봐주신 적 한 번 없으셨으면서 제가 일하느라 간혹 평일 제사에 일찍 못 온다고 하면 서운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제가 시댁 일에 갔다 오면 어머니께서는 저를 꾸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싫은 소리를 안 하셔서 기뻤습니다.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의 누나인 형님 시누이는 저보다도 살이 많으며 결혼도 했고 시댁 바로 지척에 살고 있습니다. 시누는 자신이 시댁을 얼마나 잘 챙기는지 말하면서도 제가 못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것이니 배우기 위해 나를 보고 따라해보자.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남들 다 하는 건데 올케 혼자 세상을 다 하는 것처럼 왜 유난을 떨어?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손이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어려웠던 저는 그때만 해도 말대꾸를 하거나 내야 할 말을 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대부분 알았다. 노력하겠다는 말 넘어간 적이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딱 이 정도만 했다면 굳이 시누이랑 안 좋게 지낼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남편 누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일단 시누이는 남편하고 그다지 친한 남매도 아니었어요. 안 친하다는 건 뻔히 아는데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살가운 남의 코스프레를 하며 자기 집안을 챙기라고 하는 게 저는 싫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저 결혼은 준비하면서 혼수 보러 다닐 때 시누이가 굳이 따라다니면서 황당한 요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저에게 예단으로 받은 게 없으니 자기네 집 바꾸고 싶은 가전을 고르겠다나요? 엄청 황당했죠. 보통은 결혼하는 동생에게 누나가 사주는 게 정상인데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은 남편이 딱 잘라 거절하는 걸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애까지 둘이나 있는 시누이가 어찌나 철이 없는지 카드 돌려막기 하면 사고 친 적도 있고 그걸 남편이 해결해주는 걸 보면서 뭔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염두에 두고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시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까지 힘들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누이는 제가 결혼했을 때 이미 6살, 4살 난 애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둘 다 아들이었는데 이 애들이 남자애들이라 엄청 유난스럽고 산만합니다. 가만히 보면 시내 부부는 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특히나 첫째보다는 둘째를 더 예뻐하며 차별하더라고요. 그로 인한 건지는 몰라도 큰 아이가 약간 애정결핍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큰 조카 아이는 자기 부모보다 잘 놀아주는 우리 부부를 더 좋아했고 간혹 시댁에 가면 자기 부모한테는 안 가고 저와 남편 옆에 붙어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차로 어디 이동할 때도 자기는 외삼촌 차를 타고 가겠다는 아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누나랑은 살갑게 지내지 않으면서 조카들에게 대하는 게 달랐습니다. 특히 큰 조카 보면 안쓰럽다며 하자는 거 다 뜻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자기 아이들이 우리를 잘 따른다는 걸 참 신박하게 이용하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시누이는 매번 아이들을 놔주고 어디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군요. 옳게 딱 3시간만 애들 좀 봐줘. 어차피 저녁 먹고 갈 거지. 나 8시 전에는 들어올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얘네를 둘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네. 오늘만 올케한테 부탁 좀 하자. 네, 그러세요. 형님, 저도 그때까지는 별일 없으니까요. 대신 너무 늦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그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 조카들을 봐주겠다 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만날 일이 있으면 애들을 아예 우리 부부에게 보내버리고 본인은 신경도 안 쓰더군요. 시댁에 갈 때만 그랬으면 말도 안 합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지 둘이 실랑이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누나랑 통화하면서 옥신각신 하는 걸 들었는데 끊고 나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누나가 애들 좀 맡기고 싶다는데 어쩌지? 우리도 모처럼 주말에는 어머니 있다가 안 가고 쉴 거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지금 허리가 아프셔서 봐주지를 못하시나 봐. 내가 우리 잘 따르니까 힘들 것도 없을 거라고. 반나절은 봐달라는데 어쩌지? 남편은 자기 조카 일에는 약한 사람이라 제 눈치 보면서 싫다고 말은 하면서도 은근히 애들을 봐주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자꾸 이러면 버릇들 것 같아 걱정이다.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예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더러 자기네들 봐달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 하나도 아니고 둘 다 맡기는 거 솔직히 너무한 거 아냐? 암튼 이번이 마지막이야. 당신도 조카들 예쁘답시고 모든 거 다 받아주지는 마. 예뻐하더라도 혼낼 건 혼내라는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버릇없더라. 못마땅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난감할까봐 몇 번 허락했고요. 그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을 자주 부탁해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시누이의 자녀들을 맡긴 적도 있었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처리를 맡겼고 다행히 본인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자신의 자녀를 우리 집에서 자주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와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남편은 자기 조카를 생각해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누이가 일을 시작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누이는 자신의 자녀들 유치원 픽업을 부탁했습니다. 그날은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자주 부탁해내려고 하였고 제가 임신을 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대신 피치 못할 일이 있을 때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 시누이가 애들 하원 부탁했다며 근데 너 또 싫다고 그랬니? 너도 참 같은 식구끼리 어지간하다. 네가 지금 배가 많이 부른 것도 아니고 모처럼 집에서 쉬는 김에 내 시누 애들도 봐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집도 엎어지면 고 닿을 때 아니냐?
네 신호 직장 적응할 동안 좀 도와줘. 애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하는 김에 집에 들러서 가끔 청소도 해주고 말이다. 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남편도 대화에 참여했고 결국 시누이가 애들을 데려가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가끔 부탁하는 일이 있었지만 제가 할 일이 많아서 매일 봐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봐달라는 부탁은 안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아이들 데려가면 편안하게 쉬지도 못해요. 게다가 같이 가는 친구들은 미혼이라 애도 없어요. 애들 데리고 가면 친구들한테 민폐가 되니까 제가 올케한테 부탁 좀 하려고 왔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살게 하는 동안만 애들 좀 맡기자고요. 애들 때 맞춰 밥 줄 필요도 없고 유치원 아침에 보냈다가 오후에 데려와서 잠깐만 봐주면 돼요. 올케가 우리 애들 보면서 우리 애들 봐주는 거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 말들을 들으니 제 기분이 어땠겠어요? 할 말을 잠시 잃을 정도로 황당했죠. 얼른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말했습니다. 형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애들을 맡기는 건 아니죠. 저 지금 우리 애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형님네 두 아이를 어째 보라고 그러세요? 애들은 부모가 봐야죠. 애들 아빠가 보시거나 그거 힘들면 차라리 어머니나 형님 시댁에 부탁하면 안 될까요? 보세요. 좋은 말로 거절했는데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더라고요. 애들도 그게 좋을 거예요. 올케는 내가 남편이 봐줄만 하면 굳이 이런 부탁 안 하겠다며? 매일 야근하고 출장 다니는 사람이 애들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설마 아니? 맨입으로 봐달라는 건 아니겠지. 올 때 선물 근사한 거 하나 사다 줄게. 한 달 그까짓 거 눈 한 번 깜빡하면 금방 간다. 나는 올케가 당연히 봐줄 줄 알고 티켓팅까지 다 했는데 이게 위로만 어떡해. 우리 엄마나 시어머니는 멀기도 하고 애들 못 봐줘. 이럴 때 한번 도와줘. 부탁 좀 하자. 저도 밤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아니요, 형님. 죄송한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하지만 신우는 제 거절이 우스웠던가 봅니다. 일방적으로 말을 던져버리시고는 황급히 자리를 뜯어나가셨습니다. 나는 올케만 믿고 우리 애들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추우이니까 그때 맞춰서 애들 데리고 올게. 동생한테 따로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